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축구를 이렇게 신나게 즐겁게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캡틴 손흥민 그리고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 속에서 토트넘 허스퍼가 반세기 만에 최고의 팀으로 무장했다라는 영국 현지 언론의 찬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에서 이 토트넘의 변화, 토트넘이 주인공이 된 프리미어리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한 컬럼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영국 현지에서도 이 토트넘 축구를 엔지볼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아스널의 벵거볼로부터 시작됐던 이 매니저볼, 감독 이름에 볼을 붙인 표현, 이 현상들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또 분석 컬럼도 소개가 됐습니다. 이 두 컬럼을 중심으로 토트넘 신드롬 어떻게 영국 현지 그리고 세계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러서서 시간 끄는 축구를 상대하는 안티풋볼을 상대하는 좋은 팀이 된 토트넘이라는 내용을 찰리 에클셰어 토트넘 담당 디 애슬레틱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이 컬럼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 좋은 축구, 좋은 경기를 하는 팀으로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97분 동안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치른 경기는 수비하고 또 상대를 좌절시키기 위해 구성된 팀과의 짜릿한 경기 중 하나였고 좋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최고의 팀들을 상대하는 방식이며 시즌 첫 4경기에서 승점 10점을 획득한 토트넘이 현재 마주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도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인데요. 영국 현지 시간으로 토요일 오후 5시경, 그러니까 경기 종료 시간이 끝날 무렵이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토트넘은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충분히 좋은 경기를 펼쳤고 충분히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지만 끈질긴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골을 넣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벤치에서 투입된 히샬리송이 98분 동점골을 터뜨렸고 100분에는 데안 쿨루셉스키의 결승골을 어시스트했습니다. 이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뒤지던 팀이 역전승을 거둔 가장 늦은 시간의 기록으로 지난해 1월 레스터 시티전에 기록한 3대2 승리의 자체 기록을 경신한 것이었습니다. 0대1 패배가 2대1 승리로 바꾼 것은 이 경기가 있기 전 주 초에 자신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용감하게 이야기했던 한 사람, 히샬리송 덕분이었는데요. 1965-1966 시즌 이후 5경기에서 가장 좋은 출발을 보이며 2위로 올라선 토트넘이 이 기세를 유지한다면 토요일 셰필드전과 같은 경기를 올 시즌 더 많이 치르게 될 수 있을 겁니다. 매주 이런 100분짜리 승리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팀이 앞으로 얼마나 위험한지를 존중하고 리듬을 깨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는 그런 패턴을 따르는 팀이 되어야 합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시절 토트넘이 전진하는 공격 축구로 부상하던 시절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잘 짜여진 수비와 끊임없는 시간 낭비, 특히 후반전에 추가 시간이 16분이나 나왔죠. 전반전에도 4분이 주어졌고요. 이런 시간 낭비 같은 안티풋볼로 상대팀 선수, 특히 제임스 메디슨을 압박하며 상대의 축구를 좌절시키기 위해 모든 힘을 다했습니다. 토트넘은 2주 전 번리와의 원정 경기에서 5골, 그 전 3경기에서도 각각 2골씩을 넣었기 때문에 1부 리그, 프리미어리그 복귀 후 첫 4경기에서 승점 1점을 얻은 팀인 셰필드가 어떻게든지 토트넘, 그들을 막을 방법을 찾는 데 집중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프리미어리그 순위표의 하위권 팀들이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 매우 수비적인 경기를 펼치는 것이 지금까지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이는 토트넘이 얼마나 위험한 팀인지를 감안했을 때 이번 시즌 대부분의 상대 팀들이 비슷한 접근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터프무어에서 열린 번리 원정 경기처럼 햇볕이 내리쬐는 경기가 훨씬 더 재미있겠지만 현실은 토트넘의 공격 야망을 망치는 데 집중하는 팀들이 상대하는 이런 경기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번 시즌의 작은 표본 크기만 보더라도 지난 시즌에 비해 토트넘이 얼마나 더 많은 공을 소유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22-2023 시즌 토트넘의 평균 볼 점유율은 49.8%, 프리미어리그 전체 9위였지만요. 올 시즌 현재 5라운드까지 토트넘의 평균 점유율은 무려 61.2%, 10% 이상이 올라간 프리미어리그 전체 5위로 주인공이 되는 팀이 됐습니다. 토트넘이 이런 경기에서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올 시즌의 성적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토요일 경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유형의 시나리오에서 중요한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내심을 유지하는 것인데요. 토트넘은 73분 뒤처진 이후에도 잘 해냈습니다. 새로운 감독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7분 동안 교체 선수를 투입하지 않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는 약 10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체력과 벤치가 얼마나 좋은지에 달려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에서 이번 주 디 애슬레틱이 보도했듯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부임 후 첫 몇 주 동안 토트넘의 러닝 데이터가 얼마나 좋았는지에 대한 내부적으로 자부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는 선수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이 경기를 앞두고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거리를 달린 쿨루셉스키입니다. 그리고 추가 시간 10분, 마찬가지로 지칠 줄 모르는 데스티니 우도기가 경기장 높은 곳에서 공을 따낸 후 쿨루셉스키가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교체 선수들의 활약은 데뷔전을 치른 브레넌 존슨이 무효가 된 골을 기록한 것을 포함해 26분, 추가 시간 16분을 포함한 시간을 뛰면서 가능성을 보였고, 히샬리송은 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했으며 이반 페리시치는 코너킥 상황에서 히샬리송의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후반 추가 시간에 에메르송 로얄과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를 투입해 분위기를 살릴 수 있었고, 호이비에르와 페리시치도 승리의 결정적인 순간에 관여했습니다. 이번 시즌에 본머스전 2대0 승리처럼 토트넘의 교체 선수들의 활약은 이미 몇 차례 있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 이에 대해 일관된 테마라고 불렀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또한 선수들이 낮은 블록을 가진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얼마나 잘 대처했는지도 돌아봤습니다. 경기 중단과 죽은 시간이 많았던 정말 실망스러운 경기였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말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경기를 계속하는 대신 불필요한 순간에 심판과 이야기하면서 잘 대처하지 못하기도 했죠. 서포터들이 좌절하기 쉬웠을 수 있지만 오늘처럼 상황이 각본대로 흘러가지 않고 0대1로 뒤지고 있을 때에도 서포터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축구를 하려고 노력하는 팀을 볼 수 있었고, 그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관중들은 우리가 공을 가지고 있을 때 공격적인 모습을,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도 공격적인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선수들이 그런 축구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팬들도 그런 축구를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 막판 오히려 시간을 끄는 토트넘 선수들에게 일어나라고 할 정도로 안티풋볼, 시간 끄는 축구, 이런 것들을 대항하는 정말 멋진 축구를 시도하는 감독이라는 것을 보여준 바가 있죠. 새로운 감독의 체제에서 이 초기 단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축구 클럽으로서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선수들이 서포터즈들로부터 힘을 얻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서포터들은 확실히 팀과 함께했고 앞으로 몇 달 동안 몇 차례 더 인내심을 발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셰필드전과 같은 결말은 현재 토트넘이라는 팀에 대한 일반적인 소문으로 인해 그다지 힘들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셰필드가 노골적으로 밀집 수비, 내려앉는 경기, 시간 끄는 플레이, 파울 플레이, 안티풋볼을 고수했음에도 기어코 기가 막힌 역전승을 거두면서 토트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현지에서도 토트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를 엔지볼이라고 따로 부르고 있는데요. 벵거볼로부터 시작돼서 사리볼, 그리고 최근에 시스코볼에 이르기까지 매니저볼이라는 표현이 나온 현상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디 애슬레틱이 아담 허리 기자의 컬럼을 소개했습니다. 축구 언어학에 관련된 전문가인데요. 이 컬럼 내용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 28일 아무도 모르게 아주 현대적인 축구가 탄생했습니다. 아스널은 스페인 세비야에서 20살이던 윙어 호세 안토니오 레이에스를 영입했고, 그날 오후에 블로거인 크리스 마이클스는 아스널 매니아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클럽 팬들의 흥분을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를 두려워할 이유가 있지만 이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벵거볼이라고 부르는 아스널 매니아의 유동적인 움직임을 막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는 데에 있어서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다. 레이에스가 왔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이미 유기적이고 물 흐르는 듯한 유연한 축구를 구사하면서 공을 소유하고 지배적인 축구를 하는 아스널의 벵거볼이 더 강해졌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다. 레이에스만 위험한 게 아니라 레이에스가 온 아스널의 벵거볼이 더 위험해졌다. 바로 이런 표현이었는데요. 이런 매니저볼, 감독 이름에 볼을 붙인 현상의 초기 계보는 데이터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명확합니다. 온라인상에서 벵거볼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지기 전에 불과 6개월 전에 마이클 루이스가 쓴 야구 분석 연대기 머니볼이 출간되었는데요. 브래드 피트가 주인공으로 출연한 영화로도 만들어졌고요. 2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머니볼의 개념에 대해 조금 오해하고 있긴 한데 이것이 시초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루이스의 책에 초점을 맞춘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세이버 매트릭스에 기반한 단장 빌리비는 벵거 시대의 아스날에 대한 존경심을 여러 차례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깊이 들어가진 않겠지만 저는 아스날 축구 클럽의 열렬한 팬입니다. 빌리빈이 2017년 리더스 인 스포츠 컨퍼런스에서 이야기하면서요, 축구장부터 운영 방식, 경기장 등 모든 면에서 정말 좋은 본보기, 귀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제게 아스날은 정말 훌륭한 축구 클럽입니다. 그 당시 감독 이름에 볼을 붙인 표현은 단순한 스포츠 용어를 넘어서 시스템, 혁신, 새로운 방법 모색이라는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최근 사례 연구로는 2015년부터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마우리치오 사리 감독이 나폴리와 첼시를 지휘하는 동안 경외심 그리고 조롱을 동시에 불러일으킨 사리볼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주로 영어권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탈리아인들은 훨씬 더 멋지게 들리는 사리스모라는 표현을 선호했는데요. 2018년 말 이탈리아의 트레카니 백과사전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역사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감독이 이런 표현을 얻을 자격이 있고 또 어떤 감독이 자격이 없는지를 어떻게 집단적으로 결정했을까요? 일반적으로 감독 이름에 볼을 붙인 표현은 소유권을 중시하는 스타일이나 신속하고 위협적인 트랜지션이 특징인 경향이 있지만 신기하게도 지난 15년 동안 이론적으로 가장 이러한 매니저볼을 잘 구사한 두 감독 펩 과르디올라와 위르겐 클롭 감독에 대해서는 축구 철학과 이름의 측면 모두에서 주류 맥락에서는 이런 표현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팀 정체성이 너무 포괄적으로 성공적이었고 너무 잘 문서화되어 있어서 간결하고 단정적인 별명으로 요약하기에는 조금 부족했던 것일까요? 벵거볼도 돌이켜보면 초기 명성에도 불구하고 일반 축구 미디어가 수용하지 않은 내부적이고 컬트적인 라벨처럼 느껴집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소셜미디어의 속임수로 전락한 매니저볼은 2004년 여름 주제 무리뉴가 첼시에 부임하고 6년 후 월드컵에서 독일에 굴욕적인 패배를 당한 잉글랜드 축구의 계몽주의 시대를 긍정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즉 영국 축구가 외부의 감독들, 대륙의 감독들을 데려와서 실패를 극복하는 전술적인 계몽에 대해서 의미적으로 담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매니저볼과 그 의미는 이전에 FA컵 경기를 앞두고 깔끔한 하위 리그 팀에 대해서 공을 내려놓고 플레이하는 것 또는 올바른 방식으로 축구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던 것의 연장선에 있는 게 아닐까요? 즉 좋은 축구, 공을 소유하는 주도적인 축구를 하위 팀도 시도할 때 그것을 칭찬하기 위해 쓰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재미있고 유쾌한 축구 표현이 남용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오역으로 시작된 스페셜 원으로서의 무리뉴 감독은 첼시 감독으로서의 그의 후임자들이 힘겹게 변주할 때마다 더 나빠졌는데요. 스페셜 원이라는 표현이 다른 감독들에게 변형돼서 붙여질 때마다 조롱이나 비아냥의 의미로 쓰였다는 얘기입니다. 웨스트 브로미치 엘비언 팬들은 작년 2월 발레리앙 이스마엘 감독이 경질되기 전까지 잉글랜드 챔피언십에서 7개월 동안 발볼이라고 표현했는데요. 크리스 비치 감독은 또 강렬한 압박 스타일로 비치볼이라는 별명을 얻은 지 9개월 만인 2021년 10월 리그2 팀인 칼라일 유나이티드에 의해서 경질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회적이지 않게 완전히 비꼬았습니다. 다이치볼, 퓰리스볼, 하지만 다행히도 엘러다이스볼이나 문장보호를 파괴하는 빅센볼 같은 표현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솔한 반복을 축구의 새로운 사상가들을 비웃는 것으로 해석하고 싶지만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민주적인 전미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즉 지금 나오는 표현들은 비꼬기 위해서 부진한 모습, 실망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볼을 붙여서 조롱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현재의 궤적을 보면 매니저볼은 거의 모든 공적 논란의 전미사, 게이트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비슷한 포화 지점에 도달하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의 워터게이트 정치 스캔들까지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 정점은 아마도 2017년 초 에스턴 빌라의 공격수 로스 매코맥이 전자게이트 오작동으로 인해 자택 진입로에 발이 묶여 훈련에 불참한 사건일 것입니다. 실제로 머니볼, 벵거볼, 크리켓의 바지볼 등을 통해서 이런 개념에 더 많은 생명력을 불어넣었다는 것 외에는 더 자세한 설명일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거나 이러한 흐름이 전례 없이 높은 수준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디 애슬레틱이 조사해봤는데요. 트위터를 철저히 검색한 결과 매우 비과학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지만 가장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서 매니저볼 담론이 풀리고 있다는 것을 믿을만한 상황이 포착됐습니다. 현재 영국 축구 상위 4개 리그에 재직 중인 감독 92.4%가 지난 12개월 이내에 소속 클럽의 팬들로부터 매니저볼이라는 표현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팀의 결점을 꼽는 아이러니한 이 축구 구호가 얼마나 더 많이 등장하기 시작한지와 마찬가지로 상위 4개 디비전에서 기록된 이 85명의 매니저볼 표현 수상자들에 대한 진지함, 아이러니, 비판이 비교적 고르게 나눠져 있습니다. 즉 모든 감독들에 대해서 자기 팀 팬들은 누구볼을 부르면서 칭찬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주말 토트넘 허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엔지볼과 해키볼의 대결은 홈팀 토트넘 감독인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폴 해킹바텀의 성이 허용된 길이의 2배, 최대 2음절만 사용되고 있죠. 콤파니볼 같은 3음절도 가능하긴 하지만요, 줄여서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감독의 정체성에 맞추기 위한 이런 표현의 노력도 있습니다. 다른 해결책도 있다고 합니다.
블랙번 펜지는 올 시즌 초 욘달 토마손의 챔피언십 클럽 블랙번이 JDT 볼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소개하기도 했고요. 셰필드 웬즈데이 팬들은 시스코 무뇨스 감독에 대해서 무뇨스 볼이 아니라 시스코 볼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매니저 볼 데이터는 한 가지 가설을 확인시켜주는데 바로 하위 리그로 내려갈수록 사용량이 줄어든다는 예상입니다. 실제로 매니저 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팀의 71.4%가 리그2 4부 리그에 속해 있고요. 여기에는 포레스트 그린 로버스 팬들이 데이비드 호스맨의 다공성 4-4 시스템을 호스볼이라고 부르는 것을 거부한다는 놀라운 사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매니저 볼은 본래의 정신에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표류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포용할 수 있는 영역으로 던져진 순간을 찾아내려면 바로 리그2를 봐야 될 텐데요. 37%의 점유율로 1.95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데릭 애덤스의 직설적이고 끈질긴 모컴이라는 팀이 데릭볼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볼이라는 표현이 처음에는 주도적인 축구, 공격적인 축구에 대한 표현으로 쓰이다가 그걸 시도하다가 성적을 못 내는 감독 혹은 실망스러운 감독에 대한 조롱의 표현으로 쓰였다가 이제는 실리적인 축구로라도 승리를 거둬내는 표현으로도 쓰인다. 즉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NG볼의 돌풍은 계속해서 찬사의 의미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다음 두 경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9월 24일 일요일 밤 10시 아스널과의 원정 경기 북런던 더비가 펼쳐지고요. 10월 1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에는 리버풀과의 빅매치가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캡틴 손흥민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 개혁 과연 빅매치 승리도 이어질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그 결과 현지 반응과 분석, 현지 독점 컬럼 모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